아, 이 지금 너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본데 비디오가 자꾸 잘리고 있습니다. 여하튼간에 그 리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합시다. 리스를 얻을 때 여하튼 그 좋은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유능한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랜드로드하고 좋은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변호사가 있어서 리스 리뷰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리스 리뷰를 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. 좀 불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에 관한 그런 여러 조건들도 같이 협상을 네고시에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에이전트, 변호사 둘 다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에이전트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이제 뭐 좌백호 우청룡이라 그러나요? 하여튼 뭐 우리나라 말도 하도 오랫동안 안 쓰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왼쪽에는 이제 하얀 호랑이, 오른쪽에는 뭐 파란색의 용,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리스를 얻어서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브로커 피, 뭐 에이전트 피를 좀 아낀다고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같이 그냥 뭐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또는 변호사를 끼지 않고 또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많은 타기보다 있습니다.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. 자주 터져. 뭐 속아서 비즈니스를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리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리스도 안 나는데 돈을 뭐 벌써 준 경우도 있죠. 아니면 리스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리스 기간이 남은 게 상당히 짧거나 아니면 상당히 불리하거나 하여튼 뭐 속임수가 많아갖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셀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바이어한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하튼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이야기예요. 왜 우리가 변호사비 돈을 주고 변호사비를 주고 아니면 뭐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줘야 되느냐? 우리 서로 다 잘 아는 사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는데 이 비즈니스 잘 되는 거 알지 않느냐? 그리고 가격도 뭐 나쁘지 않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. 그럼 뭐 계약에 사인합시다. 우리 서로 하고서 뭐 돈 주고 돈 받고 나중에 해보니까 아이 뭐 사기당했네.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는데 하여튼 꽤 있습니다. 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. 그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바이어는 돈 내는 게 아니에요. 일전도 내지 않습니다. 에이전트 커미션은 셀러가 내게 돼 있어. 보통 한 10%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한 40만 불에 팔았으면 4만 불 정도를 셀러의 에이전트가 가져갑니다. 그래서 에이전트가 두 명의 경우도 있어요. 셀러 에이전트가 있고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한 5%씩 서로 나눠 가집니다. 그리고 바이어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. 커미션을. 셀러가 10% 전액을 다 지불합니다. 그걸 셀러 에이전트 5%, 바이어 에이전트 5% 그렇게 나누어 가는 겁니다.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차피 바이어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커미션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. 셀러가 돈을 내야 되는 거고. 그리고 그 뭐 어디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랜드로드 찾아가고 뭐 그 스페이스 찾는 거 그것도 역시 에이전트한테 바이어가 직접 줄 필요가 없습니다. 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수고비로 감사하다고.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파인더스 피라 그래갖고서 에이전트가 랜드로드한테 받는 경우가 많아요. 뭐 몇 달치의 렌트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받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뭐 금액이 높아요. 보면은 뭐 1년치 받아가는 뭐 그런 에이전트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뭐 진짜 많은 거고 하여튼 뭐 몇 달치는 받아갑니다. 렌트비에 해당하는 걸.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뭐 돈을 아낀다고 내가 직접 뭐 찾아가서 랜드로드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랜드로드 입장에서 고맙지 뭐 찾아와 갖고서 자기는 에이전트 피 안 나가도 되니까. 하지만 랜드로드 입장에서도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보다 에이전트하고 일하는 게 편합니다.
좀 뭐 좀 알아야지 뭐 서류도 작성을 하고 뭐 이야기도 좀 되고 그러지. 물론 이제 뭐 에이전트 피를 줘야 되겠지만 하지만 여하튼 바이어 입장에서 테넌트 입장에서는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잘 활용을 하세요. 그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리스는 계약서입니다. 리스는 법이에요.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계약서는 법이 되는 거예요. 나하고 그러니까 테넌트하고 랜드로드 사이에 우리 둘 사이에 법을 지금 만드는데 법을 지금 만들어서 써나가고 있는데 법에 대한 문외한인 아니면 법을 잘 모르는 그런 테넌트가 직접 그 법에 대해서 뭐 코멘트 달 수 있겠습니까? 그냥 사인할 수밖에 없지. 그렇게 불리한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일종의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변호사가 보고서 물론 이제 뭐 리뷰해 보고서 큰 무리가 없으면 그냥 사인하면 되겠지. 하지만 리뷰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뭐 독소적인 조항이 있다, 불리한 조항이 있겠다.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, 랜드로드하고. 그래서 그 내용을 고쳐 나가야 돼요. 그래서 독소 조항을 고칠 수 없다면은 리스 사인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. 무조건 뭐 자기가 좋다고 렌트비가 싸다고 그걸로 다 좋은 게 아닙니다. 계약 내용도 계약 조건도 여타 계약 조건도 어느 정도는 양호해야지만이 그것이 좋은 리스 계약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좋은 리스가 되고 그런 경우에 나중에 비즈니스를 팔게 되더라도 또는 뭐 어떤 비즈니스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큰 이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. 변호사비는 테넌트가 내야 됩니다. 바이어가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가는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. 뭐 에이전트가 좀 틀려요. 그리고 변호사비는 하여튼 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돈을 누가 내는지 그건 알고 계셨겠지만 여하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리스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비디오가 상당히 길어졌네.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엿장수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여하튼 리스를 얻을 때는 여러 번 심사숙고를 하시고 꼭 공사 기간 동안에는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적극 권합니다. 갔다 와서 후회하는 사람 없었습니다. 가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그 여행을 다녀오시고 다녀와서 프레시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.